인간 완성이란 말이 나오던데, 인간 완성이란 말은 나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완성이 돼야 되죠. 특별한 방법으로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불교 수행과 같은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서 발표를 맡았던 게 조금 더 현장성 있게, 뭔가 불교가 사실은 굉장한 좋은 가르침이지만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에서는 현직 교사로서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교육과 중도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발표 주제는 학교 도덕교육에서 불교 중도의 실천 방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저희 이제 불자로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공유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학위 과정에 이제 교수님께서, 스승님께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박사 논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뒤에 계십니다. 미선 스님. 네. 그래서 오늘 작년에 제가 또 인연이 교수님 발표를 듣고자 여기 왔다가 여기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사실 이렇게 포럼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현장에 있지만 2018년 학위를 받고 세미나나 학술대 같은 데 보면 이제 교실이라는 공간, 이런 공간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지, 이런 이제 법당에서 이런 발표를 해보기에는 제가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불교 문화 학회에서 한번 불러서 이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짧게, 제가 사실은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그 교사 생활을 2002년 이제 처음 도덕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정말 그 스님께 법문 들으면서 부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경전을 통해서 읽으면서 가슴이 탁탁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교사로서 봤을 때. 예. 하지만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부분이, 요즘에 제가 이제 도덕 교사로서 첫 이제 근무지가 중학교였는데 2002년 이제 월드컵이 막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학폭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사실 학교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 도덕을 계속 평생 직업으로 가르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그러면 관두든지 아니면 다른 걸 바꿔야 되는지 교과를, 그랬을 때 이제 공부길에 제가 그 전부터 불교 요가 수행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교수님께서 이미 불교를 가지고 도덕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길을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서 발표를 맡았던 게 조금 더 현장성 있게, 뭔가 불교가 사실은 굉장한 좋은 가르침이지만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활성 큰 스님께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가 안 된다.
네.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 별 차이 없거든요. 중학 1학년. 가르칠 수 없는데 도덕 내용 안에 불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불교라고 하지 않았는데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행동해라. 이게 대표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저는 수행이라고 봤고요. 수행을 조금 더 학교 현장 안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덕 수업이 많지 않습니다. 국영수 위주로 학교가 돌아가시는 건 다 알죠. 예. 그래서 주당 1~2시간 학생들을 교실에서 이 도덕과 윤리를, 부처님은 더 대단하시지만 1~2시간의 그 도와 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헤매면서 제 나름대로 불교를 가지고 저도 이 도덕교사로서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 도덕과 윤리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게 제 석박사 논문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3번째 장에서 다룰 건데요. 제가 이제 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2600년 전에 붓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붓다라고 부르는 게 인간적으로 뭔가 좀 고리를 만들고자 신격화된 스님 책도 제가 읽어보면서 좀 가까이, 저희들 가까이에서 뭔가 좀 배우고 그분의 뜻을 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2600년 전에 붓다를 지금 여기로 불러내는, 그리고 불러낼 때 사실은 도덕 윤리나 어떤 저희들이 이렇게 교사로서 좀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보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 PPT랑 제 PPT랑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좀 보면 좀 이렇게 사진도 넣어야 되고 동영상도 넣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2600년 전 붓다를 지금 여기에 불러서 선생으로서, 도덕교사로서, 뭔가 모델로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과 이 시대를 이 교실에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잘 보내면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에서 나온 제 아이디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페이지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그런 것 같아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 논문이 아니라 이제 이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 욕심이 또 많아져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큰 스님께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법문했는데 법문의 요지는 중도다 했는데 중도는 팔정도다. 근데 이게 저희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객관식 시험 문제도 봅니다. 네. 그러면 정견은 바른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맞추면 정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이미정 교수님께서 지식교육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개념들이 시험 봐서 암기해서 외워서 아는 그 선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게 저희들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한테 뭔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요즘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이제 2022로 바뀌었는데 역량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구체적인.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성적 사고력이라고 이민정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다가 이제 설명 시간 못 나누고 했는데 이제 그런 취지로 저도 중도를 도덕 수업, 윤리 수업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저희 이제 도덕과에 도덕 철학과 도덕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논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달라이라마께서 현대 과학과 만나서 계속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불교를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도덕교과 안에서 도덕 심리학자들이 이제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마음 챙김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챙김도 있지만 주제를 받고 중도 자체가 사실은 역량으로서 도덕 철학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사실은 이 원고를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중도는 일단 활성 큰 스님께서 오늘 기조 본문에서 양극단을 피하는 거, 맹목적인 주의를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학생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목조목 말해줘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안 그러면 계속 질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초 갈수록 좀 더 이제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고리로 도덕 철학으로 중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도덕교육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PPT에서는 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신나게 썼거든요. 붓다를 지금 여기에 불러내면 정말 저희 현장에 있는 도덕 교사들, 불자든 아니든 아주 모델로 삼기 좋은, 특히 초기 경전은 대승경전하고 좀 다르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실 상황이라 설정을 하고 보면 이런 대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걸 좀 상상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초기 경전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인도를 2016년에 겨울에 갔다 와서 제가 대반 열반경에 좀 많이 이렇게 울컥했던 게 마지막 열반지에 가서 부처님이 돌아 누워 있는 그 모습에 굉장히 울컥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 사실은 대반 열반경에서 붓다가 보여주신 말하자면 가르침 방법을 사실은 붓다께서는 중도와 연기를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행동 자체가 중도예요. 중도의 실천이고.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그 대반열반경에 그 붓다께서 가르치신 방법들, 그게 어떤 중도적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서 포착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교사니까 지금 학교 현장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미정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학교가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자꾸 추동하면서, 그리고 계속 괴로워해요. 괴로움에 빠지면서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걸 맹목적으로 막 쫓아가는, 그래서 무슨 스카이캐슬이라고 며칠 전에 드라마, 그게 하나의 전형이고, 또 하나는 여기 다른 선생님들도 많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보면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해도 자기에게 뭔가 인생에서 그 두 부류가 사실은 제가 교실에서 해마다 만나는 학생들을 좀 분류하자면,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학교 안에도 평가가 들어서서 96년도에 학교 평가, 2020년에 교원 평가, 그래서 최근에 그 서희초 사건이 나서 작년에 교원평가가 보류가 됐어요. 2010년에 교원평가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교사들이 사실 초등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해주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게 학교를 바꿔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코로나19로 정말 한 3년 동안 학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좀 놀라울 정도로 어메이징합니다. 학교가 태풍이 오면 이제는 학교가 예전에는 학교 안 간다 이랬는데 지금 학교 갑니다. 집에서 다 줌을 켜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정말 학교가 안 바뀐다고 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잘 갖추어져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서 잃어버린 게 사실 학교에 와서 사회적 관계 맺기 연습을 해야 되는 나이대에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도덕교육 그리고 사람을 완성하는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감정이나 이런 충돌도 해보면서 자기가 체득하는 게 덕이나 가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이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현대 지금 이제 학교 상황이고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논문들을 찾아보면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이렇게 관계 맺기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학습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로 굉장히 많이 밝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도의 의미에서 쭉 찾아봤는데 사전 연구에 이제 한 세 개 정도 훑어보니까 사실 이해 과정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공통점이 나타났나 생각해 보면 이해 과정에서 어떤 이론적인 교육도 교육 이론이 있고 교육 실천이 있듯이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로 이론과 실천 또는 뭐 이상과 현실 그 다음에 포괄적 파편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전 연구들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기 경전과 어쨌든 할성 스님께서 팔정도 중도를 왜 그렇게 강조하셨냐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 도덕교사로서 가장 큰 저희들의 목표인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당 1-2시간으로 학생들의 마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거 하려면 아까 맹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주술을 부려가지고, 네.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 불가능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불가능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게 부탁께서도 이렇게 마지막 그 가르침에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게으르지 않고 수행해라. 그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게 이제 도덕교육의 목표인 도덕 실천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도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 실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쭉 이제 찾아본 이제 경전사항에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저는 좀 더 이 중도를 어떻게 삶 속에서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고백하자면 어제 좀 가까이 이제 지내는 가족과 이렇게 막 언쟁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중도가 안 되는데 중도 발표를 나가서 할 수 있느냐?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스님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도덕 철학으로서 중도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줄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좀 찾아본 경이 맞지마니까의 26번 경에 보면 고귀한 구함의 경에 이제 지금부터 경전 해석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스님들께서 교리나 이렇게 보시면 저거 안 되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제 눈에 이 고귀한 구함의 경은 초전법륜경이 설해지는 배경 그리고 붓다께서 사실은 되게 인상적인 게 주제를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수다처럼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물었을 때 선생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붓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다 욕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상상컨대 그 차이점이 오늘도 할성 큰 스님 청법가 하잖아요. 법을 들으려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오는 상황과 저희는 애들을 그냥 교실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말을 들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근데 이게 이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실 안에서 선생이라는. 왜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불교, 특히 붓다의 대화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게 제가 무릎을 치는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대반열반경에 첫 번째 가르침이 제가 정말 이렇게 탁월한 방법을 쓰시면 써야 되구나. 그래서 26번 경에 보면 주제가 붓다였는데 붓다께서 뭘로 설명을 하시냐면 사실은 고귀함 구함과 고귀하지 않은 구함에 대해서 설명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렇게 놀라운 점은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고귀하지 못했던 구함에 내가 그렇게 매여서 살았다라고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붓다께서 막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깨달아?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시작되는 그 부분에 사실 이 원고의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제가 각주에 달아놨거든요. 잠시 한번 보시면 21쪽에 그 부분이 전문이 나옵니다. 예. 저는 이와 유사한 게 또 나오거든요. 맞지만 니까야에 고행 수행 과정에서 깨 일곱 톨인가 뭐 이렇게 드시면서 하고 있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도라는 게 극단을 피하는 거다라고 설명해주면 사실은 극단을 피해서 그럼 중간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고귀함 구함의 경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때 붓다가 아주 심플합니다. 그때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이렇게 할성 스님께서 반문하라고 의심하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왜 이 생겨남에 묶여 있으면서 이걸 계속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중도를 깨닫게 되는 자신의 과정을 소개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중도의 의미로 포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아차림.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그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를 초등법륜경이 설해지기 되는 배경에 26번경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걸 제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한테 쓸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면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자기가 왜 이 출가를 하고 이 수행을 하고 있는 목적성을 다시 챙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실천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향상과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해석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미 도덕
교육 과정 안에 불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교육과정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2015 교육과정에 금강경과 수신결과 그 다음 2022 교육과정에 수타니파타도 들어와 있습니다. 힘들지? 학교가 불만스럽지? 그러면 불교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고전을 저는 이제 수신결 뭐 금강경을 아이들과 같이 읽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무에 그 한자 말이 어려워요. 너무 열반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걸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애들한테 이제 들려주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이미 도덕교육 안에 들어와 있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위기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관계 맺기, 또 교사로서 그런 관계 맺기가 되어야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군요. 그래서 그 제가 찾은 포인트는 초전법륜경의 그 고행과 쾌락을 피하는 걸로는 학생들은 분명히 중간 얘기예요. 그러면 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 거문고 이게 줄 왕급 정도만 생각해요. 중도를 이해하는. 근데 그 맞지마니까 26번 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한 5가지 정도 이게 도덕 철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균형을 찾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그게 보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고 내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사실 중도는 자전거 타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말씀 모든 것들은 이게 스님 말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중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실천해봐야 그게 체득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자각. 그게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도가 굉장히 왜 어려운가 봤더니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을 수 있는 이게 현장성이 있으면 쉽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게 아리송다리송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또 강점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부타께서는 어떻게 중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그냥 제 눈에 보인 겁니다. 스님들 이 대반열반경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경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선행 다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대반열반경의 시작과 끝이 제가자 얘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자가 특히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붓다께서는 이 전쟁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오라. 그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학기에 이제 대학원에서 한 16명 도덕 윤리 교사들 이제 수업을 이 대반열반경으로 같이 읽었는데 먼저 하기 전에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다른 나라에 침략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선생님들이라고 뭐 공부해오는 예습 안 해오시거든요. 읽어오라 했는데 예습 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명한테 딱 물어봤더니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면 고를 증폭시킨다. 이유를 적어보니까 나쁘다. 남을 해치는 건 안 된다. 네. 근데 어떤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어떤 답을 하셨냐면 하지 말라 하라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무릎을 쳤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고 이게 마가다국의 왕이 치려고 했던 왓지족을 점검해요. 어느 붓다께서 왓지족에 한번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전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왓지족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던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7가지를 아난다한테 이렇게 점검해요.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그거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지 않고 우회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반열반경을 이렇게 주제를 주셔가지고 중도적 관점이 무엇일까 이제 제 나름대로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또 하나 그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 그 개를 소개할 때도 개를 지켜라. 저희들 도덕교사들 꼰대라고 하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개를 지키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 과보가 있다. 개를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런 것을 잃는다.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대반열반경에도 나오고 다른 경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제 나름대로 좀 특징을 잡아봤을 때 그게 중도라고 저는 이제 특징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소급적 형식이라고. 교사로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 말을 맹신하게 돼요. 아, 선생님 하지 마라 했지 이렇게. 근데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선택해보고 자기가 실수해보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린 능력을 키우고, 예. 그 다음 좋은 방식이 뭐 해라 하기 전에 피해야 할 것들 극단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중도도 가르쳐 주실 때 양극단을 피하라. 그래서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이게 부정의 형식으로 이 중도 대화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사둔 것들인데 시간 관계상 스님 5분 남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제가 찾은 거에 너무 한의심을 느껴가지고 제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깔라라는 말이 나오시거든요. 적당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근데 요리 해보시면 아시죠? 제가 요즘에 이제 요리 좀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넣으라 제일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다 하셔봐서 적당히가 뭔지 아는데 저는 적당히 그러면 몇 스푼에 몇 숟가락을 어떻게 넣어야, 예,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부탁께서도 이 깔라라는 말을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사실 이 대반열반경보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그 메디아 경에 보면 그 망고나무 숲을 좋은 망고나무 숲을 봐놨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거기서 하겠다 했을 때 부탁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두 번째 또 조를 때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부탁께서는 항상 세 번 조르면 그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면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해보고 아닐 때 네가 체험 경험해보고 네가 그때 네가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자기가 공부가 되는. 그래서 메기야 경에 그 대목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대화 곳곳에도 이 깔라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적당한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굉장히 초등학생들한테 불교를 불교라고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불교를 불교라고 가르치고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에서 올바른 거 그게 불교랑 거의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고 이 사진이 뭐 한 2년 됐나요? 틴나한 스님께서 그 프롬 빌리지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어려운 연기를 애들이 이해를 하도록 예, 질문을 통해서 뭔가 교감을 하면서 웃어가면서 예,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저 영상이 몇 개 이제 보고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도덕 수업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말씀드리면 사실 도덕교육 안에 이 중도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에서 어떤 기대 효과나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사실은 이 중도라는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명풀이가 아니라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각과 이런 감정이나 행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에 서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도는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만 서봐가지고는 이게 어렵고 각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뭐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본 방법들을 이제 저만 너무 한심에 차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되실 것 같아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